미국이 북한이 최근에 이제 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어제는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한국은 이 탄도미사일 발표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 4시간 뒤에야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했고, 이것이 위법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번에 국무국방장관이 2+2 회담으로 한국에 미국에서 국무국방장관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의 성주 사드 기지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unacceptable.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기지 잔병들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사가요, 사드 반대 단체들이 그 앞에 검문소를 만들어서 차량으로 물자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식량 같은 것도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까지 제기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권력으로 얼마든지 불법으로 그 입구에 차단을 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그 친북, 종북 앞잡이 세력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사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팅 국방장관은 서욱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드의 성능 개량과 무관하게 병사들의 기초적 생활을 위한 물품 반입과 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 성주 사드 기지는 원래 골프장으로 쓰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그 골프장이었을 때의 클럽하우스를 병사들이 지금 숙소로 쓰고 있는데, 최소한 한 200명 이상의 미군 병사들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들이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 고통스러운 여건이죠. 그러면 수경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클럽하우스를 수경지로 개조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사 장비, 물품 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충분하게 물자 생산을 매번 그 차량으로 조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끊기고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은 사드 기지 여건 문제를 포함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 경북 포항의 수성 사격장의 훈련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 훈련 여건을 한국이 보장해야 된다고 서욱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드 배치 이후에 성주 기지에는요, 한국 장병까지 포함하면 한 400명 된다는 겁니다. 그 400명이 낡은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 요거 완전 종북 빨갱이들이죠. 이것들과 일반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정부가 이들을 처리하지 않고 이들이 입구를 틀어막고 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식 등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자주 있고, 그래서 자국 미국 장병들이 동맹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장비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주둔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군 당국이 지금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스틴 장관이 동맹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여건을 방치시키고 있느냐. 이거는 한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저자는 툭하면 철수한다고 미군, 그런 다음에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문 정권과 뒤로 거래하고 그래서 이런 방치가 통했지만은 이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제대로 해라. 아니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것은 2017년 4월, 그러니까 문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에 배치되었습니다. 근데 문 정권 들어선 직후부터 반대단체 주민 반발로 장병들이 생활하는 이 내무반 공사가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은 한국이 이 사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중국, 북한을 의식해서 사실상 사드가 불완전한 여건에서 방치되다가 철수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사드 체제를 페이트리엇과 연결해서 2단계, 3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가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기존에 있는 사드도 저렇게 불안정하게 있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 클럽하우스나 이런 데는 미군이 있고 한국군은 컨테이너에 있다는 거예요. 쌍방이 한 200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도 낡았고 전기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도 없어가지고 발전기 떼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겨울에는 온수 난방조차 잘 공급되지 않고 미군은 클럽하우스 복도나 창고에서 야전 침대에 자고 있고, 장병들이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이용이나 쓰레기 배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기본 생활시설은 물론 휴식, 오락까지 완비해야 주둔지라고 간주하는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매우 열악한 여건이다. 부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사 장비 자재 반입을 시도했는데 주민과 반대 단체 반발에 막혔고, 여기 주민이라는 자들도 수상한 자들입니다. 앞으로요, 이 성주에요, 진짜 이게 주민인지 아니면 거기로 주민등록증 옮겨서 아예 막아라는 지령을 받고 잠입한 종북 친북 세력인지 가려야 되고요. 우리가 성주 참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먹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사드 참여라고도 지랄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2월 25일에도 자재 장비 반입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면서 지금 바로 공사해야 되는데 반입이 아직까지 늦어진다. 아니, 광화문에 수십만 집회도 경찰 동원해서 무력화시키고 다 잡아가고 하는데 이 성주에서 반대한다는 사람이 고작 몇백도 안 될 건데 이거를 갖다가 처리를 못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불법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과 시민들이 최근에 장병들의 부식 수송 트럭은 허용한다. 그들의 선처입니까? 여기는 성주는요, 빨갱이 해방구예요. 2018년에는 진입로 원청 봉쇄로 식량 반입이 어려워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한때는 발전기를 돌리는 기름도요, 비행 헬리콥터로 실어 날랐습니다. 현재 사드 기지 진입로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설치한 상황실에서 실시간 감시 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기지 포대 운영을 위한 발전기 연료 필수 물자도 여전히 지금도 공중으로 수송하고 있다. 그 국방장관이 1월 달에 문가리한테 업무 보고에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과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물자 반입을 밀어붙이면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애꿎은 장병만 고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다
취임하자마자 지 대통령 되기 전에 사드를 반입했다고 뭉가리가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하고 이 부분에 방해를 걸어놓고 중국에 사드 거리를 제한하고 또 사드를 중국 방향으로 돌리지 않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산불 정책을 약속한 뭉가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문이 그야말로 그들과 통하는 좌파 단체들 보고 막고 있으라고 사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고 이런 불법이 방치되는 것을 그대로 봐줄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등을 안 하겠다라는 이 산불을 약속했기 때문에 중국에 문은 중국 북한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말로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내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통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불법이 백주대낮에 사슬 빨갱이 주민들에 의해서, 저는 빨갱이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쏜 미사일이 신형 전술 유도탄이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형 전술 유도탄은 탄두 중량이 2.5kg고 동해상 600km 수역의 목표를 타격했다는 거예요. 자, 600km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한국은 합참이 비행거리 450, 고도 60이라 했는데 북한에는 600이라고 노동신문이 이야기를 했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개량형이다라고 지금 한국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일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600km를 쐈는데 한국은 굳이 450k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든이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서 바이든의 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바이든의 이 취임 연설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자들에 의해서 이 질문이 나왔죠. 자, 그래서 바이든은 첫째, 그 특정한 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반이 되었다. 유엔 결의 위반했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고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ICBM이 아닌 단거리를 선택하고 그 단거리도 전술 유도 미사일을 갖다가 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응을 의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의 강도를 높였는데 600km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본에 지금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 김일성이 생일이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전까지 계속 북한이 이 군사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8년 만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자가 한 말이 북한을 비판하는 대신에 군비 경쟁을 포기하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저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하고 헤어지지 못한다. 자, 북한의 미사일 포착과 NSC 소집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1시간이 빨랐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일본보다 4시간 늦게 탄도미사일을 발표했고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다며 분석 중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취임식 직후하고 지난 21일입니까? 미사일을 쐈는데 바이든이 순항미사일은 괜찮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날 탄도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KN-23형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 이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의 대상이 맞고
바이든이 회견에서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언급하라고 지금 이 짓을 했고, 김정은은 2019년에 미국 트럼프와의 협상이 깨지니까 2019년에만 13차례 짧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잠설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여정이 최근에 잠설칠 만들지 말아라고 말한 것도 앞으로 계속 발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사일의 거리를 보면 성주 사드 기지를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라는 그런 북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쏜 것이 어떤 종류의 발사체인지 일본의 발표를 보고 국민이 알았다. 일본은 발사 3분 뒤에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고, 한국은 4시간 뒤에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기자회견 19시간 전에 무력 시위를 했는데, 자, 앞으로 아마 북한이 점점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거다. 그리고 김정은이와 시진핑이가 친서를 교환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도발은 강화되고 있고, 한국의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사드 기지는 묵혀 있고, 미국의 인내는 바닥나고 있습니다. 참 한국의 문정권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지 주목됩니다.